자, 2부 찬스 인터뷰 함께할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는데 요새 바쁘시죠? 네, 요즘도 바쁩니다. 상임위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보임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네. 법사위가 있었죠. 네네. 조금 전에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막 저한테 계속 이거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엄청 시켜요.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왔었고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나왔을 때 하셨던 질문부터 좀 보자면 그 직위현 판사 네.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직위현 판사가 이제 룸살롱 등등 도덕적인 이슈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감찰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지금 없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빨리 감찰을 해서 결과를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달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문했습니다. 뭐 나온 건 없네요. 그러니까 직위현 판사 관련해서 그 어찌되면 재판은 계속 직위현 판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진수 차관한테 이걸 물어보셨던데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네. 그 회유하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진술 세미나 했다는 검사들 네, 네. 어떻게 처분하느냐. 네. 이거는 뭐 답이 있었습니까? 네, 배상윤 전 회장이 지금 KH, 도주 중에 한 언론사 방송사 인터뷰를 인터뷰했죠. 해가지고 그 대북 송금은 김성태와 자신이 한 거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하영 지사 사건이 사실상 김성태의 진술로 기소되고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죠.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상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당시에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사실상 증거 조작,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자연스럽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당시에 그 이하영 지사가 청문회 와서 진술하기를 뭐 연어 파티 뭐 그리고 진술 세미나 이런 검찰에 증거 조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상 누명을 검찰이 덮어 씌운 거 아니냐.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 내에서 내부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법무차가 지금 법무장관 권한 대행이죠. 그렇게 하겠다. 감찰하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7월 22일 날 이제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제 연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5개 중에서 5개 모두가 연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연기라는 건 이제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임시 방편인 것 같은데 이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를 헌법 84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완전히 중단하는 등의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현행법 246조에 보면 제목이 국가소추주의인데요.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수행한다. 이게 소추의 개념이에요. 그럼 공소 제기는 기소고 공소를 수행하는 것은 재판 진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의 재판 진행의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형소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불소추주의에 소추가 재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재판 진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죠. 그래서 현재 입법적으로도 사실 그 규정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헌법학자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다수설이 재판이 중단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도 그런 걸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이 중단이 다 되고 나머지 하나 그 사건도 재판이 중단될 걸로 대북 송금 사건도 그래서 모두가 중단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미봉책이고 그러면 5년 후에 재판이 재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 법원이나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소법에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소 취소를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한 예, 재판들을. 공소 취소를 했습니다. 약간 뭐 좀 케이스는 다릅니다. 예. 네. 거기 뭐 유죄 정황이 워낙 또렷해가지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왜냐하면 상임위를 법사위로 옮기셔서 관련해서 물어볼 게 많았고 저희 제작진은 지금도 그만 보내 좀 있는 얘기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그 기념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직접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기사만 진행이 본회의가 됐으니까. 있어가지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기사로는 접하셨고 기사는 봤습니다. 그 좀 뭐 어떠셨어요? 평가라고 할까요? 총평이라고 할까요? 야,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30시간이 하루가 사는 시간이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가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을 찍었어요. 카메라가. 아이고 죽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일중독 워커홀릭 대통령다운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에 걸맞게 성과도 지금 많이 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이제 다시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이런 의지에 부합해서 시장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소비 심리, 투자 심리가 이제 계속 지금 많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얘기 중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코피 쏟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 최고위원이시니까 당 대표실을 함께 일을 해 보셨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일만 합니까? 저도 코피 쏟을 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재명 당시 대표셨는데 그래서 저분이 저 엄청난 스케줄과 이 회의 이런 걸 다 소화를 하면서 또 끊임없이 사람들 이런 것도 정말 잘 챙기고 정말 거의 뭐 또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열심히 경쟁적으로 일을 시키게 만드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참모들과 또 대표가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다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셔서도 저렇게 하는데 정말 그 코피를 쏟으셨다는 우리 위성락 실장님 충분히 그 마음과 그 상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보약 같은 거라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약은 그냥 계속 독려하고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최고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맞습니다. 일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그 대표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똑같이 밤새워서 일을 하는 요즘 많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 나오시면 그 감사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 관련해서 이제 할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부동산원 직원들한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토부 압력으로 통계 조작했다라는 식의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정황이 이게 이번에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정치감사가 이렇게 어찌 보면 확인이 되는 개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케이스 비슷하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게 그때 뭐 출근 얘기도 있었고 너무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그때 고현준 앵커께서 다른 방송에서 함께하고 많이 위로도 해주셨고, 제가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감사드리고요.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기간 감사를 하고 또 국가의 뭐 회계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 정말 엄청난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 수준이 그래도 일정 수준 있고 요즘은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그 대상의 공무원들에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감사의 방법이나 이런 형식이 특수부 수사와는 다릅니다. 예. 특수부는 사실상 범죄자나 그런 심각한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숨겨둔 그런 이제 비리 혐의를 찾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 수사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감사원은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실제로 목격자고 경험자죠. 예, 예.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드러나온 뭐 청와대가 배후에 있고 청와대가 시켜서 한 거라고 진술을 해라. 이거는 유도 질문이고 검사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야죠. 그런데 실적에 이제 목을 매다 보니까 그런 사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하지 않아야 할 그런 강압 감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백해라. 없는 것도 자백해라. 그냥 그렇게 하면 너는 봐줄게. 근데 공무원들은 감사원이라는 게 저승사자와 그렇죠. 가까운 엄청난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감사 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뭐 감사 방해죄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이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조직이라 거기에서 뭐 그런 걸 불어라 뭐 이런 거를 해라 이러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강압과 회유가 동시에 네, 벌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건의기 때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은 제가 이제 파도 비리가 안 나오니까 뭐라도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 감사관들도 자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리가 위원장의 비리를 하나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위원장이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불어라. 부르면 너네들은 봐줄게. 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아니다. 그건 위원장이 목표다. 그러면서 그 위원장에 관해서 비리를 불 때까지 진짜로 계속 뭐 어떤 직원 한 똑같은 질문하면서 10번 이상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비리를 불어라. 이거는 검사들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강압 육체적 조사거든요. 고문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전에 그 일제시대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한테 했던 거나 그 군부 독재 때 남영동에서 벌어졌던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어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사원 이제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하소연을 하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차마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믿겨지지 않은데 그때 당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감사원은 우린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이번에 그 감사원이 네. 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하면서 잘못된 감사 사례 하나로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보고했다고 제가 기사에 봤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그 기사? 네, 국정기획위에서 이제 감사원이 지금 워낙 전 정권에서 지금 이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반성을 하고 그 감사원이 그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밝혀라 이랬더니 이제 처음에 없다 하다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반성하는 부분에 딱 하나를 이제 감사원이 가지고 온 게 저에 대한 감사였다고 케이스가?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그런 감사였다는 걸 감사원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뭐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모든 것이 무혐의로 최종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자진해서 반성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생각되고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검찰이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컴퓨터를 포렌식하거나 이러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영장이 있어도 그냥 딱 그 정해진 부분하고 모두 있죠. 통째로 못 하잖아요. 감사원은 그걸 다 합니다. 휴대폰도 영장 없이 포렌식하고 컴퓨터도 그냥 통째로 뜯어서 가져와서 포렌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그걸 협조를 안 하면 감사방해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못된 감사 방법 이거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 전현희 의원하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하다 보면 참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예. 네, 감사원 얘기만 하면 참 올라가는 게 보여요. 워낙 많이 맞습니다. 당하셨으니까. 네네네 텐션이 올라갑니다.